오늘은 공학도의 관점에서 사주의 대운과 형충파해 그리고 고대 점성술까지 엮어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즉 대운을 만들게 된 논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형충파해는 무엇이고 대운에는 형충파해를 적용하면 안 되고 사주 원국의 형충파해는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것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면 아주 좋은 큰 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명리학의 대운은 좋은 운이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흔히 명리학자들은 대운을 사주팔자와 함께 인생의 큰 흐름을 읽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주팔자는 년, 월, 일, 시의 천간과 지지, 즉 8글자로 우리의 기본적인 운명을 보여준다면,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천간과 지지를 추가해 특정 시기의 운세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운엔 직장운이 강하고 30대 운엔 결혼이나 재물운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대운이라고들 해석해서 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대운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도요. 대운을 구하는 법을 뜯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사주를 절기학이라고도 부르죠. 대운을 구할 때 절기가 들어가는데, 이 절기도 12절기라 하면 지구가 태양의 황도대를 한 바퀴 도는 과정을 12개로 쪼갠 것이죠. 즉 한 바퀴는 360도이니까 30도로 쪼갠 것이 12절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세분화해서 24개로 쪼갠 것, 즉 15도로 쪼갠 것이 24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춘부는 0도, 하지는 90도, 추부는 180도, 동지는 270도 개념입니다. 절기도 천문학적 관점의 우주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대운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어느 절기와 가까운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 3월 10일생이라면 3월 5일인 경치 푸 5일째니까 다음 절기인 4월 4일 청명까지 약 25일이 남은 것이죠. 여기서 25일을 3으로 나눈 8.3세가 대운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럼 다음 대운은 18.3세가 되는 것이죠. 즉 태어난 시점 이후의 절기까지 시간인 대운수를 구하고 그 첫 절기부터 인생의 대운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3으로 나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계절, 즉 절기가 생깁니다. 마지막 절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1년의 시간이 소요되죠. 대운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인 12달을 인간 삶의 120세로 계산해서 추격시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습니다. 12달이 120세이니 한 달은 10년이죠. 여기서 한 달은 30일이고 명리학에서는 30일을 10년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면 3일은 1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즉 태어난 시점부터의 절기까지 일자가 앞서 얘기한 25일이 남은 거라면, 이것을 명리학 관점에서 년으로 환산하기 위해 3으로 나눠서 8.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점성술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결혼운, 발복운 등을 구하는 기법인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입니다.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은 별들의 일리를 인간사 1년으로 보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것은 거의 불변하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에서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점성술에서의 형충파해, 즉 아스펙트, 한국어로 행성간 각도의 차이를 통해 운이 좋아지고 결혼하는 운이 들어오는 시기 등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시 대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으로 왜 나누는지는 이해하셨죠? 그냥 1년, 12달을 120세로 놓고 한 달을 10년으로 계산하는데, 과거에는 28일, 31일 이런 숫자보다 단순하게 30일을 한 달로 놓았고 30일이 10년이니까 대운수가 태어난 이후 몇 년부터 시작하는지 보기 위해 1년은 3일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라고요. 여기서 또 대운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동양철학의 관점인 음양오행이 들어가는데 점성술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드려 볼게요. 대운에 순행과 역행이 있는지는 아시나요? 대운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대운의 천간과 지지가 앞으로 정방향으로 시계열로 가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인 역방향으로 시계열로 가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명리학자들도 왜 이것을 설정했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연간의 음양과 성별에 따라 달라져요. 천간은 갑병, 무경, 임이라는 글자가 양이고 을, 정, 기, 신, 개라는 글자가 음입니다. 또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상징됩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양년생 남자는 순행, 음년생 남자는 역행, 양년생 여자는 역행, 음년생 여자는 순행이에요. 예를 들어 1990년 경원년이면 경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양년생이 되고 남자는 남자이니까 양양이죠. 즉 양년생 남자인이 순행을 합니다. 순행이라고 하면 12지지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에서 축, 인, 묘순으로 가고 같은 해 태어난 여자는 양년생 여자니까 양음이죠. 이런 경우 시간을 역행시킵니다. 예를 들면 자에서 축이 아니라 거꾸로 가서 해, 술, 유로 뒤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1991년 신민년, 음년생 남자는 음양인이 역행, 여자는 음음인이 순행입니다. 왜 이렇게 나뉘냐면 음양의 원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양양과 음음의 경우 자연스럽게 기운이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나가게 기법을 만든 것이고, 양음이나 음양일 경우 기운이 엇갈려 조화가 깨졌다 보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복원하듯 인생을 전개해야 한다는 관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문학적이나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역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동양철학 관점에서 나온 음양조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운을 설계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대운은 그냥 1년을 인간사라 보고 태어난 시점부터 절기까지 시간부터가 시작으로 설정하면서 한 달을 10년 단위로 보고 동양철학에서 음양의 관점을 적용시켰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쭉 인생사를 한 줄에 보기 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형충파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형충파의 개념은 점성술의 아스펙트, 즉 행성 간 각도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에서 따온 것입니다. 지지의 형충파에만 살펴볼게요. 지지는 12개로 나뉘죠. 글자에서 글자까지의 각도를 30도로 본 것입니다. 자를 0도부터 시작하면 축은 30도, 이는 60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모두 180도 각도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점성술에서는 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반대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보통 안 좋은 각도로 해석하죠. 그리고 인사형, 사신형, 축술형, 자묘형의 글자 각도 차이는 90도입니다. 90도 각도는 점성술에서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안 좋은 각도죠. 그리고 자형은 서로 같은 글씨잖아요. 이것은 0도 차이기 때문에 점성술에서는 컨정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점성술에서 조금 딥하게 공부하면 이 아스펙트 개념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점성술과 사주 관점에서 형충파해와 아스펙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성술에서도 태어난 시점의 행성을 그려서 이것을 사주의 원국의 개념인데 네이탈 차트라고 얘기해요. 아스펙트를 네이탈 차트에서 사용하게 되면 보통 저는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타고난 성격 패턴을 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컨대 태양과 달이 90도를 이룬다면 자아와 감정 사이에 내적 갈등이 지속될 수 있고 금성과 화성이 120도로 조화를 이루면 매력과 행동 사이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사주 개념에서도 원국 내의 형충파에는 점성술 관점에서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사주 내에 인사형이 있다고 무슨 인사형 관련 사건 사고가 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 사고는 어떻게 보냐면 사주 개념에서 세운, 즉 연운과의 각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원국에 인목이 있는 분은 인사형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점성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국의 화성이 건강과 일의 영역에 놓여 있어서 이런 일들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올해 행운의 목성이 나의 화성에 좋은 각도로 빛을 쏘이면 건강과 일의 영역에서 결국 사건 사고는 발생하나 올 한해 좋은 일이 발생하겠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사주 원국 내의 형충파에는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세운인 연운, 즉 을사년에서 을사라는 글자가 나의 원국 내의 글자를 때려 형충파해가 생기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점성술적 관점에서 맞다는 것이고 논리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대운과 관련한 형충파의 개념도 살펴봐야 해요. 대운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설명드렸죠? 대운의 개념은 고정된 사주팔자의 시간의 개념을 넣은 기법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점성술에는 없는 개념인데 명리학에서 인생사를 한눈에 보기 위해 누군가 만든 기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만들어진 원리를 보시면 나의 대운에다가 형충파해를 적용하면 이상한 논리가 된다는 것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